장아미치, 우리 친구분들 그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할머니 또 찾아왔네? 아, 이제 가을도 왔고 할머니도 이렇게 가을 옷 색깔을 입고 우리 친구분들을 찾아왔어요. 오늘은 논나가 뭘 준비해가지고 왔을까요? 옷 이름의 유래,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런 이름들이 생겼나? 여러분들 궁금한 적 있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가 우리 친구분들한테 하나씩 알려드리려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맨투맨이라는 용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친구분들 흔히 맨투맨이라고 부르는 옷 아시죠? 정식 이름이 그게 스웨트셔츠, 그러니까 입고 운동을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땀을 흡수한다 그래서 그 스웨트셔츠라고 그러는데, 맨투맨이라는 명칭이 붙은 설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스웨트셔츠를 농구 선수들이 많이 입기 시작했는데, 농구의 그 맨투맨 수비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각계격파라 그래야 되나? 농구의 맨투맨 수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 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1953년에 우리나라에 성도섬유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국내 시술로 처음 스웨트셔츠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대요. 그때 이제 스웨트셔츠 브랜드명이 맨투맨 스웨트셔츠여가지고 스웨트셔츠도 이제 맨투맨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말하자면 우리 버버리, 그냥 레인코트를 버버리하고 부르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여성분들이 여름에 입는 그 수영복, 비키니 이름의 유래도 아주 재밌어요. 비키니는 1946년 7월 5일 프랑스 디자이너인 루이 레아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죠, 이제 그날. 그 당시 비키니는 노출이 심해서 아주 파격적인 의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큰 사건이 있었냐 하면, 루이 레아드가 비키니를 발표하기 4일 전에 7월 1일에 미국이 남태평양의 비키니라는 산호섬에서 원자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루이 레아드가 이 수영복을 파리 패션쇼에 선보여야 하는데 이름을 두고 고민하다가 며칠 전 있었던 그 원자 수소폭탄 실험이 떠오른 거래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 수영복은 원자폭탄처럼 충격적이고 파격적이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비키니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당시 얼마나 비키니의 등장이 충격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근데 할머니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탈리아 그 맨 남단에 있는 시실리아라는 섬 있죠. 그 섬에 가면 아그리젠토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아그리젠토에 예전 로마 시대 때 귀족의 그 저택인데, 그 저택에 이런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입고 운동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거를 스트로피움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키니가 발표됐을 때 새로운 게 발표가 되면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입방아에 또 오르내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이거 옛날에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스트로피움인데 거기서 따온 거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다. 많은 패션 전문가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언젠가 그랬죠. 디자인은 새로운 게 이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발견이고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빨리 옛날 거 찾아서 다시 리바이벌 시키느냐. 그게 재주인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저 자켓. 가을, 겨울 되면 다 블레이저 자켓 한두 벌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블레이저는 여러분도 아시죠? 조금 이렇게 품이 넓고 그런 자켓 같은 그 상의. 근데 그 상의 블레이저의 어원이 블레이즈, 불꽃, 성광, 불타오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 그 유래는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보트 경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경기는 지금도 런던의 그 유명한 테임스 강에서 열리고 있는데, 1877년 경기 당일 케임브리지 대학의 선수들이 시그니처 색상인 진홍색 유니폼을 입었어요. 보트에 오르기 전 모든 선수들이 동시에 진홍색 상의를 벗어던졌고, 그 광경이 뜨거운 햇살을 받아서 불타오르는 느낌을 주자 응원하는 관중들이 어블레이즈라고 함성을 질렀대요. 그래서 이후에 블레이저라고 불리게 됐다고 그래요. 앞으로 블레이저를 보면 그 학생들의 패기가 느껴지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을 되면 이제
티셔츠 대신에 와이셔츠들 많이 입는데 되게 남방이라 그러죠. 젊은 분들은 샤츠라고 많이 하시는데 어른들이 남방이라고도 많이 부르시죠. 여기도 이제 유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본어의 난방이라는 단어에서 따왔다는 설인데, 난방이라는 단어는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나 기술을 의미해요. 서양에서 들어온 옷이라고 해서 남방이라고 불린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열대지방은 다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 나라 열대지방 사람들이 즐겨 입었던 옷이라고 해서 남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참 재밌죠. 자, 그 다음에 할머니는 아직도 이 단어를 말하려면 조금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할머니 옛날 사람이잖아. 할머니 때는 이렇게 브라자 이런 말을 잘 안 했었어요. 그냥 속옷이라 그랬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용어의 기원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할머니가 조금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할게요. 브래지어는 원래 프랑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 옛 프랑스어로 그 할머니 불어 발음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불어로 발음하려면 베, 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 그렇게 못하고, 브라치레는 군인들의 팔 보호대를 뜻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차. 이태리 말로도 팔을 브라차라 그러니까 이태리 말하고 불어하고 참 발음이 굉장히 달라서 그렇지 스펠은 참 비슷한데, 초반에는 전쟁에서 쓰는 팔 보호대. 여기 이제 그 지금처럼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포복해서 기어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야 되니까 그런 팔 보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갑옷의 그 가슴 보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그 남자들이 왜 갑옷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슴 보호구로 쓰이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여성의 코르셋을 뜻하는 말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들 코르셋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허리 쫙 조이고 몸매 만들어주는 거. 브레이저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남성들이 착용하는 것에서 온 말인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 우리 왜 속옷 사이즈 말할 때 A컵, B컵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왜 컵이란 말이 붙게 됐냐면 1700년대 초에 프랑스 혁명 전이죠. 로코코 시대. 로코코 풍이 가장 번창할 때 커피잔 세트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의 유명한 세브르사가 이 루이 16세의 그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가슴을 모델로 해서 커피잔을 만들었대요. 그때부터 가슴 사이즈를 재는 단위를 컵이라고 하게 됐다는 설이 있어요. 일종의 야사같이 내려오는 거죠. 유럽에서도. 자, 그 다음에 스니커즈. 우리가 평소 신는 가벼운 천 재질의 운동화를 스니커즈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런 가벼운 운동화를 신기 전에는 사람들이 굽이 달린 무거운 가죽 신발을 신고 다녔었죠. 그래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걸음이 둔탁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가벼운 운동화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소리도 안 나고 발걸음도 가볍고. 그래서 영어로 스니커, 살금살금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런 운동화들을 스니커즈라고 부른 게 된 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가을 되면 많이들 여러분들 입으시는 가디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식 명칭은 카디건 스웨터예요. 카디건은 영국의 가문 이름에서 따왔어요. 영국의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인 카디건 백작 가문의 제임스 브루드넬이라는 귀족 출신의 영국군 장교가 있었는데, 1853년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일어난 크림 전쟁에서 그 장교가 이끈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 국가적 영웅이 됐어요. 그야말로 그 노블리스 오블리자고, 이제 영국은 다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혁혁한 공헌을 세우고 아이돌이 된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영웅이 돼서 돌아왔는데, 전쟁이 끝나고 7대 카디건 백작이 된 제임스 브루드넬은 이제 군에서 나와서 자기 개인 생활을 즐기기 시작한 거죠. 사냥이나 사격이나 조정 같은 귀족적 취미를 즐겼대요. 여러분들 조정이 뭔지 아시죠? 긴 이렇게 배 이렇게 해서 경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을 할 때 물 근처에 있으니까 춥잖아요. 보온용으로 이제 니트를 입는데, 니트는 앞이 막혀 있으니까 입고 벗기가 불편했겠죠.
앞부분을 터가지고 입는 옷을 형태를 이 제임스 브루트넬이 고안을 하고 이걸 이제 입고 다니면서 유행을 선도하게 되는 거죠. 되게 그때는 유럽의 귀족들이 다 패셔니스타였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웨터를 카디건 가문의 이름을 따서 카디건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할머니랑 쉽게 의생활에서 접하는 의상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옷 이름도 다 그냥 붙여진 게 없고 다 재밌는 유래가 있고 기원이 있죠. 오늘은 할머니랑 공부 조금 했네요. 다음에는 또 할머니가 어떤 영상을 준비할지 할머니 기다려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장아미치.